그는 파킨슨씨병을 앓았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생도 했다. 때문에 그가 처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자기네들은 체력이 약해서 그 대수술로 남한 사람 하기가 힘이 들긴데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해달겠어요. 하셔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 어떤 일 때문에요? 이유는 뭐 이미 그 살라고 생각해서 하락행위지. 수술을 맡았던 전호경 교수도 고민이 많았다. 환자의 체력으로는 대장 절제도 부담스러운 상황. 그런데 간의 일부까지 잘라야 했다. 대장암하고 간 절제를 같이 한다는 것은 환자한테 부담이 되고 의료진도 신경이 많이 가는 수술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은 전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예전에 중풍을 앓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회복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죠.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시간. 김홍도 씨는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밥을 잘 먹는다. 보통 대장 수술을 받고 나면 소화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 그런데도 그는 국과 반찬, 특별히 가리는 게 없다. 식사 때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김홍도 씨. 식사며 생활, 모든 것을 예전과 똑같이 하려고 애쓴다. 하루도 평상시가 똑같지 않니? 쉬는 것도 없어요. 방에 이래 누워갖고 있는 성격이 아닌게네. 옛날부터 그만 뭐 집에 여기 딱 뭐 방에 뭐 눕고 앉고 하는 그런 게 없어 난게네. 놀러 다니기나 집이라서 뭐 놀러 놀러 다니기. 예. 저 서울 있을 때도 뭐 병원에 갔다 나오마고만 뭐 놀러 다니는 기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사기암의 경우 수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환자를 조사한 결과 수술로 전이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 5년 생존율이 47%에 이르렀다. 사기라 해도 모든 환자를 완치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기 환자 중에 절제가 가능한 환자를 골라서 잘 절제해내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간이나 폐에 전이가 조금 많아도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크기나 숫자를 줄인 다음에 다시 수술을 하는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암은 일종의 혹덩어리입니다. 사기암이란 신체의 여러 곳에 이런 혹이 퍼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사기암의 경우 외과적 수술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전이된 사기암이라 해도 수술로 암을 떼어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약물을 넣어서 암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듯 방사선을 쬐어서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렇게 암세포를 없앤다 하더라도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이된 사기암일 경우 암세포가 오랫동안 죽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암 환자들 중엔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했거나 오랫동안 사기암 상태로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 서울대병원 원장 한만청 교수. 지난 97년 그는 간암 4기 선고를 받았다. 간에서 14cm 크기의 암이 발견된 것이다. 암세포는 이미 폐까지 퍼져 있었다. 암이 내가 이게 14cm가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이게 올 게 왔구나. 돌이 없지. 내가 간염 앓는 병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르면 잘라질 것 같다. 하나가 있으면. 자르면 내가 한 2년, 3년, 잘하면 3, 4년 살 것이다. 그동안에 내가 세상 정리하고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두 달 후에 이제 전이가 되니까 이건 햇수로 못 따져 달수로 따져. 그러니까 완전히 당황하고. 발병 이후 그는 간절제 수술을 받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다.
그때만 해도 주위에서는 치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그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암에 걸렸다. 왜냐면 어려운 병이라는 건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선 겸손해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불청객이 왔다는 걸 인정하고 그 대신 내가 물러서진 않겠다. 한번 너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피투성이로 싸우진 않겠지만 너를 잘 해가지고 너를 돌려보내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번.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때문에 그는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체력과 면역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홍리할게요. 또 가서. 암을 이렇게 누르고 또 더 나아가서 암을 자라는 걸 이 속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억제한단 말이지. 물론 암을 작게 먹이고 없으면 좋지만 그런 개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좀 천천히 자라는 쪽으로 남겨놓고 그다음에 생활을 유지한다. 불치병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만성병으로 취급하자. 왜 우리가 당뇨병 가지고 살고 고혈압 가지고 살고 심장병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 마찬가지로. 근데 항상 아직은 암의 근원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 암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사기 이코르 뭐 죽음이라고까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사기, 나야말로 대표적인 사기죠.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회생활 할 줄은 누가 생각하겠어.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한 약을, 좋은 약을 쓴 것도 아니거든. 평범한 약을 썼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밀이라고 할까, 이유는 말이지. 영원한 생명의 신비지. 그걸 믿어야지. 그렇다면 한만청 박사의 주장처럼 암 환자들이 암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핵심은 인체 내에서 암세포의 활성을 막는 것이다. 근데 옛날에는 항암제 치료할 때 우리 몸에 암세포를 단 한 개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오래 투여해야 되니까 환자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자가 방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방어 상태까지만 암세포를 줄여주면은 암세포가 그 안에서 있다면은 우리 몸은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자가 방어할 수 있는 때까지만 암세포 숫자를 줄여주고 나머지는 자기 몸으로 유지하게끔 해서 자기 몸이 관리하게끔 하자. 그래서 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 초 타계한 전 하버드 의대 주다 포크만 박사. 암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그는 암의 성장 과정에 대해 평생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꼭 필요하다.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생명에 반드시 치명적이지는 않다. 문제는 혈관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암세포는 점점 그 크기가 커져 생명을 위협한다. 때문에 주다 포크만 박사는 혈관 생성을 차단시켜 암세포의 성장과 활성을 억제시키려 했다. 실제 이런 연구 성과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의 활성을 막는 치료약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임상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치료약의 종류가 400여 종에 이른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상태이며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휴면 상태의 암들은 존재 사실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인체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암세포가 잠들어 있는 주요 원인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일부 암세포들은 혈관을 형성하는 법을 모르는데 일단 혈관 생성법을 배우고 나면 휴면 상태에서 벗어나